김지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16주 학습관리 마스터 기간 동안에요. 다음과 같이 이미지 메이킹, 고객 상담 프로세스, 불만 고객 대응법, 그리고 마지막에 눈높이 학습 지도법, 이렇게 4가지의 모듈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품 강의 외에도 조금 더 실력을 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내용은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첫 번째, 개인의 이미지가 아닌 눈높이 교사스러운 이미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그럼 눈높이 교사스러운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현재 선생님들께서 이제 눈높이 교사로서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눈높이 교사를 하기 전에는요, 개인의 이미지를 아마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개인의 김지영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러한 특성이나 아니면 성향 또는 성격대로 아마 쭉 살아오시다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눈높이 교사로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 김지영이 아닌 누구로 보여져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눈높이 교사 김지영으로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는 개인의 김지영이 아닌 눈높이 교사 김지영으로 보여져야 되는지 지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학부모님들이 학습을 선택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자, 학습지는 정말 많아요. 학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경청해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의 검색을 통해서 이 학습을 선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할까라고 할 때 이미지를 보고 선생님들이 고를 수도, 학부모님들이 고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가지셔야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학부모님들이요, 맘카페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제일 먼저 하신다라고 해요. 이때 맘카페에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학습지 추천 좀요, 또는 학원 추천해 주세요. 선생님은 어떠시나요?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요. 그랬더니요, 정말 많은 댓글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들이요, 또는 아빠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이 학습지나 학원을 결정을 할 때 검색을 하고 이 검색의 키워드를 봤더니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학습지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그런데요, 학습지 종류는 상관없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선생님만 좋으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글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은 학습지의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생님을 보고 결정하겠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제가 센터장일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학습 상담 전화가 옵니다. 자, 혹시 저희 아이 상담하고 싶은데 담당 선생님이 와서 상담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센터로 갈 예정인데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테스트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은요, 내 아이가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눈높이 선생님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게 눈높이 선생님다운 이미지를 가장 먼저 볼 건데요. 그러면 눈높이 교사스러운 이미지 메이킹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요, 선생님. 외적으로 눈높이 교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요. 내적으로 선생님 교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맨 첫 번째로는 외적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외적 이미지에서 가장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때요, 화면으로 또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가장 보게 되는 게 바로 색깔에 대한 이미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는 외적 이미지의 컬러에서는요, 퍼스널 컬러라는 것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퍼스널 컬러 한번 들어보셨어요? 퍼스널 컬러가 무엇일까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대표적인 퍼스널 컬러는 우리가 쿨톤과 웜톤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생님, 쿨톤, 웜톤 들어보셨어요? 자, 혹시 나는 처음 들어봤다. 쿨톤, 웜톤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나는 쿨톤인지 나는 웜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요. 쭉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나는 쿨톤인지 웜톤인지 댓글창에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피부에 붉은기가 많으신 선생님들이라면 쿨톤이고요. 피부에 노란기가 많다 그러면 웜톤이래요. 이거 먼저 한번 보시고요. 자, 머리카락이요. 블랙이 어울린다 라고 하면은 쿨톤이고요. 브라운이 어울린다 하면 웜톤이에요. 자, 세 번째, 실버 주얼리가 잘 어울리시는 선생님들은요. 쿨톤이고요. 골드 주얼리가 나는 잘 어울려 라고 하면은 웜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핑크 립스틱이 잘 어울리시는 선생님은 쿨톤이고 또 피치 립스틱이 잘 어울리시는 선생님들은요. 웜톤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순백의 티셔츠가 잘 어울리신 분은 쿨톤, 아이보리나 베이지 색의 티셔츠가 어울리신 분은 웜톤입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에 장시간에 있으면 빨갛게 익으시는 분들 쿨톤이고요. 장시간 있으면 쉽게 타버려요. 그러면 웜톤이라고 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떤 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댓글, 우리 김유연 선생님 웜톤을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한번 쭉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또 톤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쿨톤이요. 우리 비비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물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이나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취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나하고 어때야 돼요?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호감 가는 이미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부모에게도 있어서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에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립 컬러에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옷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립 컬러로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 만나러 가기 전에만 립스틱을 바르고 하루 종일 관리하시고 힘드시게 또 이렇게 상담하시고 나서 내 거울을 봤을 때 그럴 때 정말 힘들어 보이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학부모가 상담을 오거나 또는 회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정말 힘들어 보여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 선생님께 아이들은 계속해서 오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은 처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웜톤의 계열의 선생님은요. 우리 피치 컬러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쿨톤의 선생님들은 핑크색 립스틱 계열을 중간중간 회원을 만나기 전, 학부모를 만나기 전에 한 번은 발라주시면 훨씬 더 이미지가 좋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남자 선생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자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걸로 표현하기보다는 아마 이 넥타이를 표현을 가장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쿨톤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린이라든지 블루라든지 퍼플 계열의 넥타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웜톤의 선생님의 경우에는 옐로우라든지 그다음에 오렌지 또는 붉은 계열의 그러한 넥타이를 매주시면 훨씬 더 호감 가는 이미지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그런데요,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옷을 입거나 아니면 립스틱을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연령에 따라서 또 선생님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연령별로 선호하는 색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요. 예를 들어서 한글 똑똑에 대한 내용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맞아요. 유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유아가 선호하는 색상을 봤더니 바로 이러한 계열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자,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러한 계열의 색깔들을 유아는 정말 좋아하고 호감을 갖는 그러한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를 만나거나 또는 유아를 관리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계열의 옷을 입고 처음으로 다가가신다면 유아들이 훨씬 더 호감 있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선생님께 인사하거나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 초등학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생은요. 파란색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파란색이라든지 핑크색이라든지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가시거나 또는 관리를 하신다면 훨씬 더 호감을 살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아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닌 중학교 이상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에게 파란색이나 노란색이나 핑크색의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어떤 색이 훨씬 더 좋을까요? 맞아요. 약간 파란색이라든지 또는 검정색이라든지 톤 다운된 그러한 색깔들을 입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공부에 대한 집중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색깔보다는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한 색깔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핑크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원색 계열의 색깔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나는 그런 색깔 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우리 유명한 또 헤이진이 언니가 있죠. 자, 이 언니처럼 유아 관리를 할 때 핑크색 옷에 핑크색 머리핀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옷까지는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헤어핀 정도는 선생님들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액세서리의 색깔을 핑크색이나 파란색이나 이렇게 포인트로 주시면 아이들이 그것마저도 호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다른 예로는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많이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학용품을 좀 활용을 해보세요. 색깔이 이렇게 예쁜 색깔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학용품을 통해서 유아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만들거나 초등학생에게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액세서리나 학용품을 활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호감 가는 이미지의 선생님으로 발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중학교 이상이나 또는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색깔이 이 파랑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파랑색은 긍정이나 희망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학생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또는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파란색 옷의 계열을 입으시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 첫 번째 컬러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선생님. 향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 참 중요하죠. 향기,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 옆에는 유난히 우리가 더 오래 머물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상황에서는요, 사실 이 마스크 때문에 향기를 잘 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실 부분이 바로 향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한 향수 냄새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나도 모르게 만약에 향수를 뿌린다 했을 때 내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하게 뿌릴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유아를 만나거나 또는 학부모님들을 마주치게 된다면 진한 향기 냄새가 약간 좀 멀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은은한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냄새를 선택해 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담배 냄새 날 수 있어요. 그쵸? 우리 담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피지 말아라 이런 말은 못하죠. 대신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나 또 초등학생, 중학생 관리를 하러 가시기 전에 녹차나 커피 같은 차를 한번 마셔주시거나 또는 될 수 있으면 가글을 해주신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실 때 아이에게 담배 냄새가 나거나 상담하실 때 담배 냄새가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꼭 짚고 한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땀이나 발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장마철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이 여름 이럴 때 센터에 방문하게 되면은 이런 냄새가 정말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탈취제를 좀 이렇게 뿌려주시거나 또는 방문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여분의 양말이라든지 깨끗한 구두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를 관리하러 우리 방문 선생님께서 가셨어요. 우리 러닝센터 선생님도 방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요. 여분의 양말을 준비한다든지 또 요즘 어머님들은요. 집에서 선생님 나가시기 편하시라고 신발을 현관문에 가지런히 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좀 깨끗한 구두를 신게 된다면 이미지적으로 선생님께 좋은 모습을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회원들께 비춰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요. 두 번째로는 향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외적 이미지로는요. 컬러와 향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적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사하는 이러한 자세라든지 행동에서 사람의 이미지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공간이 물론 학습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엘리베이터나 길에서 우리 회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도 만날 수 있겠죠. 이럴 때 회원은 반갑게 인사하지만 혹시나 비회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밝게 인사하며 소속과 이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눈높이 선생님 김지영입니다. 라면서 인사를 좀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즘 같은 또 시대에는 주의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밝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누딘사 정도로 해주시고 추후에 약간 잠잠해진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칭찬해주세요. 만약에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정말 예쁘구나, 몇 학년이니? 라고 친근하게 다가가시거나 또는 학부모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이가 정말 잘생겼네요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면 조금 더 눈높이 교사스러운 모습으로 호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명함이나 홍보물을 줄 때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요. 선생님이 먼저 홍보물이나 명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눈높이 선생님인 것 같은데, 눈높이 교사인 것 같은데 혹시 저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는 저 혹시 학습 서비스물, 학습 홍보물에 대해서 받고 싶은데 하나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할 때요.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어머니, 아이가 학습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면서 명함이나 또는 홍보물을 건네게 되는데요. 이때 빨리빨리 뭐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대충 주시거나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함과 홍보물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고 아직 없으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함을 주실 때에는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명함에 선생님이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김지영 하고 적혀져 있으면 학부모님들이 보이게, 이름이 보이게 그 방향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에는요. 오른손으로 명함을 받쳐주시고 왼손은 그 오른손을 이렇게 받쳐주신 다음에 보일 수 있도록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선생님의 직장명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눈높이 선생님 김지영입니다. 라고 하면서 건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받았을 때 바로 선생님의 이름과 또는 학습지에 대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명함만 단순히 주시는 경우가 있지 않고요. 이렇게 홍보물 안에 명함을 넣거나 또는 선생님들의 명함 스티커를 또 이렇게 발행해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서비스, 홍보물이 보일 수 있도록 어머님께 전달을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선생님, 우리 줄 때에는 꼭 정중하게 예의 있게 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하고요, 내적 이미지의 첫 번째,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명함 주는 것까지 같이 보셨고요. 두 번째로는요, 화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적 이미지의 화술에는요. 가운데 보니까 무슨 기법이라고 나와 있나요, 선생님? BTS 기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BTS 하니까 떠오르는 또 이렇게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말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BTS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B입니다. B는요, 백트래킹이라는 내용이에요. 백트래킹. 자, 백트래킹이 무엇이냐? 고객이 했던 말과 고객들이 쓰는 단어를 그대로 반복을 해서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경청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객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뭐 해준다? 반복한다가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우리 높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을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엄마의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높이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나요? 이때는 하고 어머님의 말을 제가 지금 주의 깊게 잘 듣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멘트로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들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반복해 주세요. 자, 회원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 오늘 과학 문제 푸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했다. 라고 한다면 높이가 과학 문제 푸는데 이해가 잘 안 됐구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회원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회원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를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선생님. 어떤 기법이에요? 튜닝입니다. 튜닝이라는 거는요, 고객의 감정과 정서를 나와 조율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감정을 가장 먼저 선생님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해주시면 좋을까요? 맞장구 쳐주시거나 리액션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높이가 중간고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고객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 속상하셨죠? 높이가 문법 학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어려웠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고객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고 또는 감정을, 정서와 감정을 공감해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멘트로 해주신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은 훨씬 더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아, 선생님이 좀 더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회원의 경우에는 이래요. 선생님, 오늘 정말 공부할 기분이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 오늘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것이 아니라 한번 고객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높이야,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서 아이에 대한 감정 역시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요, 선생님? 세팅이에요. BTS의 마지막 S입니다. 고객의 상태에 따른 음성을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말하는 톤이라든지 빠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빨리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천천히 말하거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는 게 바로 사람의 음성이잖아요. 이랬을 때 보통 서두르거나 빨리 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보인다면 고객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통화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실 때 마음이 급하셔서 또는 다음 집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 혹시 바쁘신 일 있으신가요? 라고 엄마가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에 진짜 집중을 하고 있느냐 또는 제 이야기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고객의 말에 빠르게 좀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 어머니 제가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춰볼까요? 라고 하면서 고객이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음성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회원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저 빨리 끝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만약에 아이가 서두르고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끝내줄게 이것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반대로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높이야 오늘 공부해야 하는 부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자 라고 하면서 아이가 서두른다고 해서 선생님도 서두른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 따라서는 또 반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또는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팅을 해주는 방법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외적 이미지로는 무엇이 있었어요? 인사와 BTS 기법, 화술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하고 두 가지 살펴보셨어요.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를 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꺼번에 다 하시려면 좀 힘드실 텐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하셔서 정말 멋진 눈높이 교사스러운 이미지를 장착하시는 오늘 하루가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